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를 참지 못하고 사버리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은 내년 초중반을 지나면 정말 무서울 겁니다. 결국 입소문 다 퍼지고 경험하고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미국에서는 FSD 풀린 지가 한참 됐는데 뭐 오바하냐라고 하시겠지만 한국인들은 달라요. 한국인들은 정작 삼성이 핸드폰을 잘 내놓는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르게 스마트폰으로 대전환이 된 국가입니다. 불과 5년 5개월에서 약 6년 만에 사실상 피처폰이 사라지고 스마트폰이 점령한 미국보다 어떤 국가보다 훨씬 빠른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이폰에 대한 초기의 열광은 엄청났죠. 그래서 누구보다 남들보다 먼저 이런 걸 써보고 누려야 되는, 그리고 이게 유행이 엄청나게 빠르고 남이 가지면 무조건 가져야 되는 이 복합적인 걸로 인해서 FSD에 대한 욕망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자, 이분도 보시죠. 모토라인 윤성론 님입니다. 자, 조금 전에 유튜브에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내 생에 2번 다시 테슬라는 없다고 다짐했었는데, 자, 테슬라는 관심 없어요. 이미 한번 가져봤는데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관심 없었는데 FSD는 참을 수가 없었네요. 중요한 건 테슬라를 산 게 아니고 FSD 기능이 있는 차를 산 거예요. 근데 그게 테슬라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FSD를 경험하니까 다른 세상이라는 걸 먼저 깨달으신 거죠. 우리 집에 셀프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요 사진을 올렸습니다. 모델 S 플레드인지 일반인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이건 지금 이렇게 빨리 받지는 못합니다. 얼마 전에 12시간 시승 라이브를 했고 그건 뭐 누구도 속일 수가 없죠. 결국 12시간 라이브를 하면서 깨달은 거죠. 자, 이 정도면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깨닫고 그 다음 그 탔던 것에 대한 후기 영상에서도 굉장히 극찬을 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구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리볼트라는 중고 샵에서 사신 거죠. 참고로 여기 보면 굉장히 주행 거리 긴 것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쫙 다 예약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 이미 분위기가 시작되고 있다. 물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하니까 그 유튜브 컨텐츠로 뭐 한 5개만 찍어내도 이 차가 뽑아내지 않을까요? 충분하죠. 5개가 뭡니까? 한 3개만 찍어도 뭐 이를테면 길거리에서 막 들어갈라 말라 하는 거, 그런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앞에 뭘 장애물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차가 막 앞에서 막 같이 실험하는 차로 해가지고 막 말도 안 되게 어거지로 막 밀어넣는데 이 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다양한 실험들 한 영상 몇 개만 올려도 뭐 충분히 수익은 뽑아내겠죠. 차값은. 그럼에도 이런 차를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지어 중고로 수많은 차를 타볼 수 있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여유 있는 이 사람이 중고로 이걸 당장 가지기 위해서 산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FSD는 경험한 사람들은 적어도 한국인이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특히 미국은 오히려 여유 있잖아.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운전자들이 다들 여유 있고 예의 바르단 말이야. 운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우리보다. 오히려 다 잘 지키죠. 네, 그리고 도로도 여유 있고 또 직진으로 진짜 뭐 수백 킬로로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와는 아니에요. 우리보다 한 3배, 4배 운전을 많이 하더라도 긴 거리를 가더라도 우리보다 스트레스가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국에서는 그냥 우리처럼 앞뒤 간격 안 재고 그냥 단순 속도만 지정하는 크루즈도 차들이 많습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하거든. 그 정도로 여유 있으니까. 자, 그런 나라니까 아무래도 FSD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덜한 거죠. 물론 거기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고, 하지만 한국은 운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곳이죠. 이런 땅에서 이렇게 꽤나 완벽한 수준까지 이미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건 다른 걸 제시하는 거예요. 운전자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아니면 굉장히 적은 스트레스만 받으면서 굉장히 긴 거리를 이동하거나 아니면 복잡한 곳에서 편하게 스트레스 거의 안 받고도 운전이라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이라면 내가 운전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세상을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걸 깨달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내년 초가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흐름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요건 이제 다른 거 잠깐 몇 개 하고, 자, 11월 한 달 동안 7,632대를 팔았습니다. 신형 모델 Y는 6,180대가 판매되어서 수입차 중 당연히 가장 많이 팔렸고 아마 국산차 포함해도
한 3위에서 5위, 4위는 했겠네요. 요건 또 별도로 다시 정리해서 몇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에는 그 인도하는 게 조금 적었지만 바로 11월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그걸 했죠. 우리가 그 200만 원 그 보조금 대신에 이 정도를 주겠다. 인도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썼죠. 그래서 조금만 회사들이 이렇게 정책을 써버려도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BYD도 비슷하게 쓰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가장 무서운 게 또 지커가 국내에 공식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죠.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초부터 차를 판매하겠죠. 결국 이런 흐름으로 굉장히 빠르게 가면 또 마침 그런 것들이 다 전기차 기반이에요. BYD도 그렇고 테슬라는 뭐 당연하고 그다음 지커도 그렇고 결국 국산차의 전기차 판매량은 정말 굉장히 처참할 거예요. 내년 중후반만 되면. 당연히 뭐 그 국산차 회사의 직계 아니면 거기 관계 회사에서 협력업체에서 뭐 할인받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솔직히 국산차의 전기차는 거의 뭐 택시나 상용 아니면 할인받는 사람 그 정도만 사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자, 그래서 국내에서 판매량을 보면 지금 5만 대를 넘었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자, 5만 5천 대를 지금 팔고 있고 한 달이 남았죠. 자, 이게 지금 매년 팔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년, 4년, 5년 누적이 되면 사실 무섭죠. 자,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팔고 끝낼 것이냐? 그게 아니죠. 그걸 뭐해서 할 수 있죠? 바로 사이버트럭 인도에서 얘기를 하죠. 우리는 서비스 센터를 가까운 시점까지 2배로 늘릴 것이고 그 다음 고속도로 기반으로 해서 V4, NACS 방식의 슈퍼차저를 깔 것이고 자,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겠어요? 자, 우리는 이제 대대적으로 많은 판매량을 계속 가져갈 것이다 라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서비스 센터를 왜 2배로 늘리는 계획을 내놨겠습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이거보다 더 많은 판매량 혹은 이것만큼의 판매량을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즉 한국의 전기차 시장 전체가 커지지 않는 이상 이제 전기차 시장의 상당수를 테슬라가 가져가고 그다음 거기에서 또 상당수를 BYD, 지커 같은 중국 브랜드들이 가격 대비 괜찮은 상품성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결국 한국의 자동차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문제는 테슬라가 NACS 방식을 이제 고속도로까지도 적극적으로 깔고 당연히 차량이 많아지면 서비스 센터도 많아지고 근데 전기차는 사실은 숫자 대비로 서비스 센터를 늘리는 것이지 소리 자체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요즘 국산차 여러분들 그 예약 한번 잡아보십시오. 무슨 거의 뭐 맛집 줄 서는 것보다 더 힘들 정도로 예약 잡기가 힘듭니다. 얘들이 2달 정도밖에 안 여는데 대부분 2달 안에 다 차 있습니다. 직영 서비스 센터는. 그래서 국산차가 예전처럼 서비스가 좋지 않죠. 결국은 테슬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둘씩 FSD가 풀리기 시작하면 사실상 끝나는 거죠. 거의 끝까지 온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거 중국에서도 판매량이 상당하다. 뭐 작년 재작년만큼 판매할 것 같고 자, 요거 잠깐 하고 끝나죠. 하드웨어 3 이게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이제 FSD가 일단 미국산에서 모델 S, X의 하드웨어 4.0 이상이 풀렸고 그 다음 미국산의 하드웨어 3.0도 풀리겠죠. 그래서 그 하드웨어 4.0이 아닌 이전 그러니까 모델 S, X인데 세로로 그 화면이 서 있는 차량들 있죠. 그 차량들도 멀지 않아 저는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미 하드웨어 3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 이런 SNS상에 올라온 게시물을 보시면 지금 밑에 저렇게 어느 정도 FSD로 주행한 게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운전자가 직접 운전한 게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전체 주행 거리 대비 그 비율을 적극적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아무래도 이게 사람들에게 더 확 와닿겠죠. 근데 이 사람도 보시면 자, 지난 한 달 동안 대략 얼마입니까? 91% 정도를 FSD로 주행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하드웨어 3고 버전은 12.6.4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 건 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제 FSD로 394km를 주행했는데 자, 이게 고속도로만이 아니에요. 워싱턴 DC의 주변에서 주행했고 취소는 한 건도 없었고 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 394km를 주행하는데 99%를 FSD로 쓰고 그 다음 딱 1km 정도만이 자기가 운전했다라는 겁니다. 아니죠. 한 1.6km, 2km 정도 미만.
그 정도만 자기가 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하드웨어 3도 멀지 않아서 풀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초기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조금 더 긴장감을 가져야 되겠죠. 아마 이제 언론이나 대대적으로 반격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이제 첫 사고죠. 첫 사고가 발생하면 그게 굉장히 이슈화되고 언론에서 뿌리면서 매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막아야 된다. 근데 FTA 때문에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 운전자를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된다. 막 이런 온갖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첫 번째 사고를 기다릴 거예요. 참 더럽지만 그래서 가급적으로 FSD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시라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 물어 뜯길 겁니다. 첫 번째 사고는 분명히. 그래도 지금 미국으로 본다면 적어도 미국산 하드웨어 3.0도 풀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떠실까. 중국산은 솔직히 언제 될지 모르죠. 네, 그래서 내년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만약에 내년에도 중국산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미국산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중국산이 풀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내년에 진짜 모델 Y, 모델 3의 일부 모델 미국산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게 거기에 FSD까지 바로 적용 가능하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중국산은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하드웨어 3.0에도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미국산 하드웨어 3.0이 달린 모델 Y, 모델 3가 국내에 일부 있죠. 그 차량들의 중고 가격도 생각보다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산 모델 3 탑재된 모델 Y3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버텨보시는 게 어떨까. 도박으로 한번 버텨보는 거죠. 그러면 운 좋으면 FSD가 조금은 아쉽겠지만 그래도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면 중고 가격이 수요가 확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큰 변화들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요거 출처는 모두 모터라인의 그 게시물입니다. 자, 잘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